좋아요, 구독! 그러면 일단 오늘 첫 번째로 구조해볼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넷마블입니다. 게임주와 관련된 종목인데 지금 계속해서 적자를 내면서 주가 역시도 그에 따라서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작도 그렇게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넷마블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넷마블 같은 경우에 뭐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이 좋지 않다는 것만 갖고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실적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는 부분이 결국 넷마블이 발목을 잡는 뭐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넷마블 같은 경우가 아니라, 넷마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적인 게임주들의 전반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조금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은 이제 가장 큰 데미지를 받았던 것은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서 게임이라든지 이런 개발을 해야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보통 그 자기 돈으로 개발하진 않잖아요. 결국은 이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 자체가 좀 커졌다는 부분,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그 게임주 전반적으로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크게 끼쳤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 P2E 게임이라고 하죠. 저희가 플레이 투 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NFT 게임 이렇게 많이 그 네이밍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게임 관련주들이 주가가 최근 한 2년 전에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 이제 NFT와 엮여서 P2E 게임으로서 이제 가치를 조금 더 가치 평가를 조금 더 받았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품도 어느 정도는 거쳐졌다라는 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게임주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좋은 게임을 재밌는 게임을 만들어서 그 게임에 과금을 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그에 따른 매출을 높이는 것이 사실 게임의 본질적인 이제 게임 산업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넷마블 같은 경우에 현재 이렇게 좀 메리트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보통 저희가 IP라고 부릅니다. 지적재산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NC소프트 같으면은 리니지라든지 이런 지적재산권이 구체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런 IP가 정해져 있음으로써 수익이 더 많이 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개발되는 게임이 특히 더 이제 IP가 좀 약하다는 것이 좀 포인트입니다. 결국 이제 제대로 된 게임, 재밌는 게임, 흥행하는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도 좀 줄어든다는 것이 약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한 가지 더 좀 얘기해 볼 부분은 사실 그 작년 연말부터 해서 중국 외자 판호가 이게 열리기 시작하면서 발급되기 시작하면서 넷마블이 가장 기대되는 기업 중에 하나로 올라섰습니다. 국내 게임사 중에서 외자 판호를 가장 많이 발급받은 회사가 넷마블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 속도가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이것은 넷마블이 극복해야 된다라는 내용은 아니고 결국은 중국에서의 정책적인 영향이겠지만은 아직까지 그 외자 판호에 대한 기대감이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그 게임주들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들도 거품이 꺼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들 전반적으로 최근에 그닥 재밌을 건 없다, 좋을 건 없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게 이제 끝은 아니겠죠. 넷마블 같은 경우에 이제 하반기에 신의 탑 새로운 세계, 그리고 나 혼자 레벨업, 그리고 아스탈 연대기라는 기대작들, 신작 라인업들이 이제 기대감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게임주들은 결국 신작 게임이 나와서 좋은 높은 높은 성취를 이뤘을 때, 높은 성과를 이뤘을 때 수익, 이제 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다는 거죠. 이제 결국에는 보여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평가받는 부분들은 조금씩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에 근본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IP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약하다는 것이 좀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올 하반기에 나오는 게임들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 볼 필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넷마블의 실적 부진 때문만 이렇게 주가 하락을 이끄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신작과 관련한 이슈도 있습니다. IP가 조금 대표적인 IP가 지지부진하고 거기에 중국 외자 판호 문제도 있기는 한데 그런데 부진한 실적 속에 있기는 하지만 오늘 주가 급락 양상이 좀 큰 상황이잖아요. 그런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버티자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그 버티자는 전략을 드리게 되는 배경에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지금 버틸 수 있는 것은 가격 자체가 오늘 좀 하락폭 자체가 좀 크고 과하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주가가 빠져야 되는 적정선까지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기다리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가격에서 버티는 전략이라고 하면은 들고 계시는 홀딩하는 전략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넷마블에 내가 관심이 있어서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입하시기보다는 새로 진입가를 내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진입가는 5만 원입니다. 5만 원이란 가격은 지금 넷마블이 121선을 이탈하느냐 마느냐의 이제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121선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큰 폭으로 조정이 나와서 5만 원 때까지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규 진입가 5만 원 그리고 신규 진입한 손절에서 5만 원에서 손절가는 그 다음 지지 라인인 4만 2천 원이고요. 신규 진입 목표가는 6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6만 원이란 가격은 아까 제가 앞에서 지지선이라고 말했던 121선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지선이 깨어지면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신규 목표가 6만 원 되어 계셨으면 합니다. 네, 일단 넷마블의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버텨보시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은 121선이 무너지는지 여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하신다면 5만 원대에 진입을 해보시고요. 이 가격에 들어가셨다면 손절 라인은 4만 2천 원 정도, 목표 주가는 6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퍼스텍을 좀 구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방산주 관련해서도 요즘에 약간 들쑥날쑥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어제 장에서는 방산펀드 이야기도 나오면서 윗꼬리단 양봉을 펼치면서 조금 마감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퍼스텍은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네네. 우선은 이제 퍼스텍 같은 경우에 뭐 시장 4월 27일이었나요? 가장 최근에 이제 시세가 났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 기준으로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퍼스텍 같은 경우 그날 시세가 많이 나왔던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된 발언을 하게 되면서 이제 뭐 전쟁 분위기죠. 전쟁 분위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게 되었거든요. 퍼스텍은 이제 방산 그리고 드론 관련한 테마로 좀 분류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무기를 지원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방산 업체라든지 이제 드론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 업체로서 시장에서 이제 드론 관련주로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았던 때는 예전에 시간이 조금 얼마 전이죠. 북한에서 무인기가 내려오면서 드론 부대 창설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있었을 때 이제 퍼스텍이 시장에서 좀 움직이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테마만 놓고 보았을 때는 결국은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제 방산 드론 이런 테마가 다시 한번 붐이 일 때 이제 시세가 좀 많이 나는 종목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방산을 안전하게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은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LIG 넥스원이라든지 이런 대형주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종목들보다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종목 주가 자체가 가벼운 종목으로서 퍼스텍을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퍼스텍 같은 경우에 지금 측면에서 아무래도 단기 조정 국면에 좀 진입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상승 모멘텀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지 상승을 할 수 있는데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드론 펀드, 방산 펀드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 방산 펀드라는 게 이제 중동
중동의 국부펀드와 손을 잡고 1조 규모의 방산 펀드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막 그런 방산 펀드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한국항공우주, LIG 넥솔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그런 펀드에 편입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그런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은데, 상대적으로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규모의 펀드와는 약간 동떨어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세가 기대보다 좀 덜 났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4월 27일에 시세를 발현하고 단기 조정 국면에 들어갔고요. 그 5월 4일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모멘텀을 기다리는 전략이 조금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시세를 분출한 이후에 조정 국면에 조금 있다. 그리고 상승 모멘텀이 나타났을 때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지만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오늘 좀 불안하실 텐데 어떻게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버티자 전략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버티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 종목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지선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지선 아래로 이탈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신규로 진입을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오히려 한 단계 레벨 아래에서 진입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 매수가는 3,600원이고요. 3,600원에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 3월에 있었던 그 가격 하단 부분인 3,000원입니다. 그리고 신규 진입을 하시게 되면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시세가 있으면 위쪽으로 또 저항선이 있겠죠. 저항선 가격인 4,600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일단 퍼스텍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버텨보는 전략을 가져가시고요.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한 단계 아래인 3,600원대에 진입을 해보시고요. 이 가격에서 손절을 하게 되신다면 3,000원, 그리고 목표는 4,600원으로 잡아보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퓨런티어라는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며칠 전에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기업인데 이 퓨런티어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 프론티어는 카메라 모듈 관련된 자동화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시장에서 많이 주목받는 이유는 자율주행 시장에 활성화되고 확산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데이터를 얼마나 잘 받아들이냐가, 또 도로에 있는 데이터를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데, 거기서 카메라 모듈이 이제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적도 괜찮고, 실적도 잘 나왔고, 이런 부분 보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대신에 최근에 이제 시세가 계속 꾸준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도 내리고 있어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조금 더 자극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세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세 움직임을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버티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버텨보시고요. 거기에 더해서 가격 전략도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네, 프론티어 버티자 전략을 말씀드린 이유는 시세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여기서 일시적으로 조정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신규로 진입한다라고 하면 아래쪽에서 들고 있는 사람과 위쪽에서 들고 있는 사람의 이제 가격 변동에 대한 이 감내도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신규 진입가는 23,000원 드리겠습니다. 한 단계 레벨 아래쪽에서 매수하셨으면 하고요. 신규 손절 진입가는 18,000원. 그러니까 이제
이제 18,000원 같은 경우에는 121선 이제 이탈하는 가격으로 정했고요. 마지막으로 목표가는 31,000원으로 정했습니다. 31,000원 같은 경우에 지금 시세 상승의 고점 부근이고요. 지금 시세에서 추가적으로 돌파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가격이 고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목표가 그렇게 제시해드렸습니다.